없다는 게 없어지면 그건 있는 거지. 이를테면 의미가 없음이 없으면 결국 의미도 존재할 테니까. 없음과 없음이 더해지는 어느 날이 홀수라면 그날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될 테고, 홀수의 다음 날에 없음이 더해지면 그날은 꽤나 의미 있는 날이 될 테지. 그러니까 없음의 연속이란 있음의 간헐이고, 있음의 간헐이란 없음의 예고이지. 너도 잘 알 거야. 없음이 있기에 있음도 있다는 걸. 없음이 오면 결국 있게 되는 삶이 되길. 당신의 마지막이 결국엔 짝수인 날이 되기를. 이라는 시입니다. 제일 해석이 제일 많이 된 시 같은데요. 직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그게 있는 거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읽었을 때 메시지라든가. 그러니까 이건 메시지가 확실하게 있는 게 맨 마지막 면에, 그러니까 당신한테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거 보면 이제 뭐 없음이 아예 없으면은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물이 있어야, 그러니까 존재의 여부라고 해야 되나? 네.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런 좀 반복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메시지 자체는 마지막 연에 되게 감명하게 나와 있죠. 당신에게 어떤 덕담을 건네거나 축복을 내리는 그런 시고, 위로를 하는 그런 시죠. 일단 근데 이게 또 이제 설명을 하면 또 골치가 굉장히 아파져. 저는 그러니까 그냥 빛이 있어야 어둠이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원래 빛이 있어야 어둠이. 그쵸. 이게 속박이 있어야 자유가 있고. 뭐 그냥 그런 되게 뻔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설명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혹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도 잘 알 거야. 여기서 너도가 그냥 독자를 말했어요. 그쵸. 그냥 불특정 다수 혹은 불특정 이름. 이 시를 읽는 그 누군가에게, 어느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또 시작을 해야겠죠. 네. 정의를 시작해야겠죠. 예, 오늘은 뭐죠? 있다와 없다는 건 뭘까요? 있다, 없다. 그냥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다. 존재하다. 그럼 존재하다는 뭘까요? 잠깐, 뭐지? 이 볼펜이 존재해요? 그쵸. 이럴 때 존재하다는 뭘 말하는 걸까요?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걸 말을 할 수도 있고. 시각적. 약간 그 기준이란 거야. 예를 들어서 생명이 그 기준이면 이건 생명은 사실 없는 거고. 그렇죠. 생명은 없죠, 이 볼펜. 근데 그냥 존재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제일 인간의 그런 감각. 그렇죠. 감각적, 만져지고 느껴지고 맡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권은 존재합니까? 그건 이제 무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근데 그건 왜 존재하죠? 어떤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약속?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말을 저희가 같은 뜻으로 정의를 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있는다고 모두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시스템 같은 뭐 헌법 같은데
대한민국은 특수계급의 인정을 뭐 불허한다라든가 이런 물리적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약속. 그렇죠. 그것 또한 하나의 물리적 저는 실체. 그런 뜻으로. 그렇죠. 존재는 결국 물리적 실체를 필요로 해요. 그래가지고 신은 있냐? 신? 신은 제가 종교는 사실 없는데 좀 약속이랑 다르고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믿음의 영역이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 과학자들은 네.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 물리적 실체가 드러나면 있는 거고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없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있다라고 한 그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불가지론적 입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를 쓴 그 사람이 처음에 분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신은 있냐? 없지만 나오면 믿을게. 물리적 실체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믿을게.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있음과 없음의 사이에 불가지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어떤 스펙트럼이 있을 때 여기가 있다고 여기가 없다야. 그러면 요 사이에 불가지론적 입장이 들어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간지대. 교집합인데. 일종의 비무장지대. 교집합이라기보다는 비무장지대. 어느 쪽으로 속하지 않는 오케이. 비무장지대가 존재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있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있지 않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있지 않다. 없다가 아니에요. 나 없다라고 할 뻔했어. 이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있음의 반대는 없음이 아니라 없음 플러스 있을 수도 있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까지 딱 보고 시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네네네. 1, 2연을 보시면은 네. 이 화자가 너에게 강변하는 듯한 말투죠. 없다는 게 없어지면 그건 있는 거야. 있는 거지. 거의 성질 부리는 거예요. 강변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지론이 반대되는 건가? 그렇죠. 오케이. 제가 말한 논리적 그 가운데 비무장지대가 그러니까 없다는 게 없어지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게 없는 거지. 불가지론 플러스 있음이어야 되는데. 그 외의 영역이네. 그렇죠. 네. 그 가운데 영역을 그냥 무시하고 화자가 강변하는 거예요. 없다는 게 없어지면 그건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년이.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를 들죠. 의미가 없으면 결국 의미도 존재할 테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미라는 거를 예로 들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와 모든 인간은 천하다 라는 명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모든 인간은 그냥 한끗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다 그냥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존엄하면 모든 인간이 동등하죠. 모든 인간이 천해도 모든 인간이 동등하죠. 네네네. 의미가 없으면 결국 의미가 존재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와 모든 인간은 천하다가 실은 같은 말. 가면을 바꾼 같은 말이라는 거를 예로 들면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중간에 비무장 시대를 반박하는 거죠. 두 번째 연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변하는 말투를 쓰는 거예요.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가운데 비무장 시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음의 반대는 있지 않음이니까. 없음이 아니라. 그런데 이 화자는 그걸 반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무장 시대는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있긴 해. 근데 잘 생각해봐. 없다는 게 없으면 그거 있는 거야 라고 이 화자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강변을 토한 되게 강압적인 말투죠. 1, 2연은 사실은. 그렇죠. 있는 거지. 야 이 바보야 그건 있는 거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두 번째 연. 이 세상 모두가 천하면 이 세상 모두가 존엄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내거든요. 그거는 A와 B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없죠.
반박할 여지가 없죠. 일단은 그렇죠. 우선 그 가운데 어떤 논리적 비무장지대가 없죠. 음. 여기까지가 이 화자의 강변입니다. 음. 그러고 나서 음. 잘 들었지? 내 말 맞지? 음.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줘가 3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3년은 쉽죠. 없음과 없음이 더해지는 어떤 날이 홀수라면. 그러니까 한 번도 없는 거고 세 번도 그러니까 있으면 없지 없는 거고. 없지. 맞아. 그게 무슨 아닌 말인지 아니네 아닌 어. 거는 그니까 그렇죠. 네, 없음과 홀수. 없음이 계속 더해지다가 홀수면 어떻게 돼? 없음과 없음은 있음으로 사라지고 없음과 없음이 또 소거되고 맞아. 홀수면은 그 날은 의미 있는 날이 될 테고.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그 논리적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홀수의 다음 날이 없음이 더해지면 그건 또 없음이 없음으로 소거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는 날이 된다라는 거죠. 1, 2년부터 자신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3년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를 다시 설명하는 게 3년입니다. 4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없어도 어쩌다가 그 다음날에 없음이 더해지면은 있음이란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가 짝수인 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없음이 굉장히 많은 연속되는 나날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없음이 하나만 더해지면 있음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홀수에다 1만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없음의 연속이란 하나의 없음만 더 들어가면 있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있음의 간헐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따금씩 좋은 날이 온다. 아무리 좋지 않은 날이 계속해서 능적이며 나를 괴롭힐지라도 없음이란 것에 괴로워하지만 우리가 없음을 하나를 더 더해야 결국 있음이 되는 거잖아요. 짝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의미가 없는 날들이 계속 된다라는 말은 결국 그것은 이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있음의 증거이다. 그 밑에도 똑같죠. 반대로 동시에 있음의 간헐은 없음의 예고와 같다. 어쩌다가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좋지 않은 날을 예고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연해 볼 거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너도 알잖아. 없음이 있기에 있음도 있다는 거야. 이게 아까 말한 그 빛과 어둠 요런 상투적인 말이죠. 없다는 개념이 있어야 있다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있다는 개념이 있어야 없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연애 보면은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없음이 오면은 그거는 없음이 아무리 연속되더라도 없음이 하나라도 더 더해져가지고 있음의 간헐인 삶이 되기를 바란다 너에게. 그리고 당신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 삶을 통틀어가지고 나의 삶을 반추해 볼 때 결국에는 마지막이 짝수인 날 없음이 짝수계여서 있음으로 다 사라져서 있음만 남아있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지. 그러니까 정의를 하고 나면 되게 간단한 식.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네. 정의만 설명하면 돼.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런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학적인 어떤 명제를 자신이 무시하고 1, 2연에서 내 말 들어봐. 그거 아니라니까. 잘 들어봐.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니까. 내가 앞에 1, 2연에서 말한 거 봤지? 그 중간질이 있다는 거 다 뻥이야. 그냥 없음이 없으면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없음만 더해지는 숫자에 비례해서 너의 있음과 없음이 결정되는 거지. 비무장지대? 뭐 불가지론적 입장?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 분명히 그건 있음의 간헐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식이에요. 이것도 약간
도중에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다 자기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가 그쵸.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나날이 계속되어도 곧 다시 의미가 있는 날이 올 거니까는 그런 의미 그쵸. 그런 의미도 되고 이게 그게 중요해요. 3년에서 더해지는 날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음이 홀수계면은 의미가 없는 날인 거고 거기다가 없음을 하나 더 더하면 의미가 있는 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음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없음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음들의 짝수에서 없음을 더해야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기 위해서는 없어야 된다. 중간지대는 없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면은 결국 없음의 짝수가 있음이 되려면 없음을 더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홀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떤 삶이 의미가 없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삶의 의미가 없다. 뭐 어떤 고난이 생겼다. 돈이 안 된다. 뭐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다. 가족 관계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거기서 그 없음을 비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음에다가 없음만 한 마음만 더 더하면 그게 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야 이 바보야 없으면 없다는 게 없으면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그 T라고 하죠. T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1, 2연에서 이렇게 변명을 강변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게 3년에 그러니까 없음과 없음이 더해지면은 그러니까 있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게 없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없음과 없음이 더해지는 날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없음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기서 3년의 두 번째 행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이게 뭐냐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 일자적으로 생각했어. 없음 있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간헐이라는 게 이제 이게 퐁당퐁당이라고 해야 되나? 없고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 사이에 있음이 끼어 있으니까는 결국 그게 의미 있는 날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석해주세요. 그러니까 3년에. 없음.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해석했네 이거는. 아니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아니 이렇게 하니까 그 3년의 세 번째 네 번째 행은 팍 이해가 갔는데 둘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의 첫 번째 행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못하는 거 같은데. 뭔데? 첫 번째 연이 의미 없는 날이어야 되는데. 어디? 여기. 그러니까. 그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는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가지고 내 지금 이게 해석이 계속 안 되는 거라. 나도 모른 척. 맞네. 그래 이렇게 되면 난 이렇게 되면 난 그럼 이해. 맞아. 이거. 야, 고쳐 써야지 뭐. 잘 찾았어. 이거까지 담아야지. 그래 이거까지 담자. 나 계속 나 이것 때문에 아마 왜 이게 없느냐 이게 있는데 계속 이 생각 때문에 당연히 지금. 없음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 맞네. 저는 시를 쓴 사람이니까. 맞네. 나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 뒤에 있는 게 막 머리가 안 들어왔어. 제가 아날로그인이라 가지고 그 공책에다가 손으로 쓰고 그걸 다시 옮기거든요. 옮길 때 그냥 이거를 그러면서 눈으로 바꿨네. 그걸 잘못 옮겼네. 뭐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이해가 됐고. 그리고 뭐 저는 또 감사할 말씀드리자면 기훈이가 이제 이전 영상에도
삶은 투쟁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 떠오르면서 근데 제가 진짜 좀 투쟁하는데 쓸데없는 투쟁까지도 하는 진짜 투쟁러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 최대한 뭐 작은 일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런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조금이라도 효율적이어야 되고 잘 알죠. 네, 요즘 뭐 분초 사회라고 해가지고 그 진짜 1분 1초까지 이렇게 깎아가지고 효율적이고 낭비 없이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효율을 엄청나게 중시하는 그래서 꼭 뭔가 의미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행동들만 하려는 예, 그래서 쉴 때도 좀 푹 쉬지 못하고 예, 그런 저가 또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 살아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그렇죠. 뭔가, 그런 의미기도 하고 음. 의미가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없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 아까 말했죠. 필요한 게 뭐예요? 또 없음이에요. 맞아. 홀수가 짝수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하니까. 그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미가 없다는 게 없는 게 아닌 거다 결국에는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결국 그 없음이 너를 있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없음이다. 맞아. 그런 말이죠. 그런 것 같아. 약간 그 뭐라 인생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암흑기가 찾아왔다가 다시 뭐 성수기가 찾았다가 하는 그쵸. 뭐 예를 들면 자기 인생에 초년운이 안 좋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와닿으실 수도 있고. 항상 계속 운이 좋거나 항상 좋은 사람도 없고 항상 나쁜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이 변곡을 타면서 흘러가는 게 그 인생이고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를 쫓는 것보다는 그냥 의미가 없이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쵸. 존재의 의미? 그렇죠.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요 있음과 없음을 존재의 의미라고 잠깐 생각을 해봐도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선 존재의 무의미가 필요하다는 말도 되잖아요. 맞죠? 맞아.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무의미는 아까 우리가 말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천하다가 다른 얼굴을 한 같은 문장인 것처럼 의미와 무의미 또한 그렇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유념치 말고 없으면 없음을 더 만들면 있음이 되니까 한번 살아봐. 괜찮아. 이런 식이에요. 이 시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걸 표현을 하게 된 거지. 이 시는 어떻게 쓰게 된? 이 시는 이제 처음에 이것도 2018년. 예, 2018년 경에 쓰여진 시인데 처음에 영감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때 어떤 그 제가 좀 그 잡학 박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하나를 깊이 안다기보다는 이것저것 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기보다는 관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잡학에 말 그대로 관심이 많아요. 그냥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법 같은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근데 얕지 않고 꽤 깊은데 뭐 그런 것 같은데. 무작정 얕지만은 않긴 한데 그래도 뭐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죠. 어쨌든 이 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 없지 않지 않다라는 문장이 있었나 아마? 없지 않지 않다. 없지 않지 않다. 근데 이 판결을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거의 근거로 없음과 있음 사이에는 그 불가지론적 입장이 존재한다라고 스스로 반박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 시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의 화자는 제가 불복한 이 판결의 논리를 근거 삼다고 볼 수도 있겠죠. 중간지대가 없는 불가론적 없지 않지 않다 라는 말은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마 무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때 그 판결에 되게 분노를 했었고 무슨 사건인지 기억 잘 안 나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 분노하니까 그러면 아이씨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또 혼자서 공책에다 쓰거든요. 반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나 누가 이거 뭐라고 하면 내 의견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의견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걸 반박하면서 제가 또 한참 그 당시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생물학자에게 빠져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람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불가지론적 입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요 판결을 반박하기 위해서 없지 않지 않다 뭐 요런 거 없지 않지 않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판사의 입장대로라면 없으면 있는 거네? 막 약간 요런 언어적 어떤 반박과 토론 약간 요런 쪽에서 갑자기 요시로 비약이 된 거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 판사의 입장에서 없다는 게 없는 거면 있는 거니까 내 삶도 의미가 있는 거네. 당신의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영감이라는 게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되게 예상치 못한 대로 튀죠. 그건 맞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걸 영감의 특징이기도 한데 되게 이상한 데서 영감이 터지곤 합니다. 제일 최근에는 제가 바람막이를 맨날 입고 다니는데 바람막이에 손잡이에 벨크로가 있어요. 네. 저 뒤에 커튼 보이시죠? 네. 저 커튼도 벨크로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수작으로. 벨크로. 근데 그거랑 저거랑 딱 붙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때 영감이 떠올랐어. 그뭐 시를 썼어요 그래서? 쓸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저 커튼이 나를 어디로 못 가게 붙잡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영감이란 게 되게 웃기죠. 그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씨 붙었냐고 떼고 말겠지. 맞아. 그러니까 영감이란 게 이토록 불규칙하고 부정확하고 무의식적이고 때를 정하지 않고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들, 예술가들, 작가들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영감이 온다는 것. 이것도 봐봐. 어떤 판결문에 없지 않지 않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의견을 반대하면서 그 의견에 동조하는 논리로 사람들이 위로하는 시를 써버렸잖아.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그 방금 말한 대로 시인은 그 약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영감을 떠올랐을 때 이거를 바로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약간 그런 데서 영감이 언제는 작사를 들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글 봐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확실히 진짜 여러 다방면에서 그 영감들이 얻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것만 해도 법학의 판결과 생물학적 불가지론과 아까 말한 인권은 존재하냐 하지 않냐 뭐 이런 일종의 생물학, 법학, 논리학, 철학 이 네 가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짧고 미루하고 상투적인 시지만 이 시를 만들기 위한 논리적 과정은 네 가지 학문의 분야들이 각자 협업하여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이 시는 딱 메시지를 정확하게 딱 던져준 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시 중에 이렇게 흔치 않은 시기.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일종의 닫힌 결말을 내는 시가 되게 흔치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시는 목적 자체가 위로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위로라기보단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제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오늘 시 하나를 더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로 넘어갈까요? 이 시도 제목은 일단 없는. 그렇죠. 아니 있을걸요? 이거 아닌가? 왜 여기는 있네. 두 번째 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을까요? 네. 당신이 내게 가르친 것은 얼굴 없이 사람을 구분하는 법과 목소리 없이 냄새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당신에게 배운 것은 덩달아 조용해지는 호흡과 등 뒤가 오싹해지는 이야기. 당신은 앞뒤로 밝은 광명을 가지고 나는 그 속을 횡행할 뿐인 작은 화살. 되게 짧은 시죠. 근데 제가 이게 여기서 당신이라는 게
언어 영역인데 음. 예, 이게 당신이라는 게 뭘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다음 중 이 네. 당신의 오지선다 나왔습니다. 당신의 사실- 의미에 대해 가장 가까운 것은 사실 일단 일단 이것도- 어느 쪽으로 가봅시다. 네.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얼굴 없이 사람을 구분하는 게, 그러니까 시각 얼굴이 없다는 거는 일단 저희가 뭐 시각적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고도 뭔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걸 뜻한 것 같고, 이 그 다음도 소리 없이, 그러니까 냄새로 구분하는 느낌인 거죠. 그럼 이 상황은 일단 안 보이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상황인 거라. 근데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약간 호흡이라고 하면 또 청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각이 잘 안 들리는데 약간 이 그 잘 안 들리는 과정 속에도 이 그 청각을 조금 더 이렇게 예민하게 그 감각을 더 키워가지고 등 뒤가 오싹해지는 이야기도 그런 감각적인 거를 좀 더 알 수 있게 해준 게 이 당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고, 그 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빛, 이것도 빛인데 얼굴 없이 사람을 구분하는 상황은 빛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앞뒤로 밝은 광면을 가지고 있는 거는 또 빛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힌트가 앞뒤로 밝은 음악을 가진 거죠. 당신 자체에는 빛이 없다는 얘기죠. 당신의 앞과 뒤에만 광명이 있다는 뜻이니까. 당신은 빛이 없다고? 힌트. 아니요. 당신이 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당신의 앞과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쳤을 때 당신의 앞뒤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럼 당신 자체는 광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힌트고, 화살이라는 키워드가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근데 내가 화살이잖아. 그렇죠. 이 화살은 또 물리학을 가져와야 되는데 시간을 말해야 돼? 또 물리학을 가져와야 되는데 네. 많이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 시간을 보통 고전 물리학에서 화살로 표현합니다. 제 방금 말한 게 그 말이에요. 맞아요. 시간을 가져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아요. 화살은 방향이 정해져 있고 네. 뒤로 역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불가역적이라는 거죠. 앞으로만 갈 수 그렇죠. 있게. 앞으로만 가.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 시간을 비유할 때 화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탐정이 되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나는 근데 나가 또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시에서는 뭔가 나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추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1년에서 당신이란 존재가 일단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약간 제식으로 이번에 그렇죠. 약간 설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일단 처음에 얼굴 없이 사람을 구분하는 법. 네. 시각 정보가 네. 없다. 두 번째, 청각 정보가 없다. 그리고 앞뒤로 빛이 있는데 당신은 없다. 당신은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 앞뒤로는 빛이 광명이 있는데 당신 자체로는 없다. 빛이 없다. 근데 대부분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나는 당신을 나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횡행하다. 그냥 횡단하다는 뜻이에요. 횡단. 움직이다. 어떤 시간을 타고 당신을 횡행하고 있다. 이 단서들이 뭐였습니까?
그럼 그냥 마지막 그 수업을 행행할 뿐이 전하자. 이건 그냥 나 살고 있다. 그렇죠. 이건가?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거 같은데.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주체의 배경이 뭐야? 당신인 거고. 당신은 앞뒤로 밝은 광명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어둡고, 그리고 시각 정보가 없고 청각 정보가 없어. 뭘까요 이게? 뭐 지구인가? 당신이 지구 아니야? 지구? 정답을 지구 계속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냥 그 여작가님 식으로 해석해 보세요. 네. 아니 그냥 소개하듯이. 뭐 아니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이번 문제의 정답은 네 여기서 당신은 정답은 네. 새벽입니다. 새벽이라고요? 이제 해석이 되나요? 시각 정보가 없고 청각 정보가 없고 조용하고 등지가 오싹해지고. 그러니까 새벽이 앞에가 그러니까 새벽이 새벽에 전에는 네. 저녁, 그러니까 해가 지는 저녁이 있고 그 전에 해가 뜬 낮이 있겠죠. 그러니까 해가 뒤에는 그러면 알겠는데 새벽 앞에가 앞에도 밝죠. 밝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밤인가? 새벽 그리고 이제 밤 그냥 밤으로 그러니까 치면은 밤부터 새벽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 앞에 빛이 있고 새벽이 가운데 끼어 있고, 아까 불가지로운 입장의 그 포지션, 그러니까 그 시간 순서대로 치면 그 도형을 바로 그리잖아요. 배운 거 바로 네. 거기에 새벽이 있는 거고, 네네네. 앞에는 빛이 있고 네. 뒤에도 빛이 있죠. 이 조용한 새벽, 이게 바로 당신의 존재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밤부터 새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밤에는 그냥 밤이라고 불러도 되고, 우리가 새벽은 밤샌다 할 때 새벽 샌다라는 말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말도 오케이고 새벽이라는 말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보통의 인간이라면은 모두가 잠을 든 시각에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배웠다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그 새벽에 깨어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얘기겠죠. 이제 요 시는 이렇게 되게 짧고 당신이 누군지만 알면은 뭐 그냥 일종의 문학적 수사학으로만 쓰여진 시거든요. 네. 맞죠? 얼굴 없이 사람을 구분하는 법. 뭐 이게 흔히 말해서 그냥 문장적 아름다움이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 요 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의 배경을 또 설명을 좀 드려요. 네네네. 혹시 언제 요 시는 비교적 최근까지는 아니고 2020년 정도에 2020년 정도. 2020년 정도에 쓰여진 시고, 이제 홍석이 친구는 잘 알겠지만 제가 요즘은 좀 아침에 일어나는데 엄청난 야행성입니다. 수면 패턴 그런 게 좀 많이 그렇죠. 달랐었죠. 그냥 야행성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낮에 깨어있는 시간들이 지속되다가도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이 시간에 깨있으면. 그래서 다시 밤을 새게 되고, 밤새면 또 기분 좋거든요. 뭐 약간 제가 엄청난 야행성이에요. 이게 약간 태생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또는 그 유치원 그 전까지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새벽 2시 반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새벽 2시 반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보면서 새벽 2시 반까지 있다 새벽 2시 반에 잠든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나 10시 전에 무조건 자. 그쵸. 원래는 그렇죠. 나 혼자 잠 못 자고 안방에 불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자, 요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제가 대학교 때 학교 안 나가고 학고 먹으면서 역시 밤새가지고 예술가. 네. 철학책 보고 제 개인 책을 쓰고 그리고 아침에 자고 수업 안 들어가면 친구들한테 전화 와 있고 그럼 자고 일어나면 이제 밤에 오늘 바다 가고 싶네요. 바다 갔다가 오, 또 새벽에 PC방 가고 싶네요. 게임 하다가 너무 좋은데. 또 아침에 와. 이은미 씨의 아침 이슬 막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이은미란다. 누구지? 모르겠어. 아침 이슬? 누구지?
양희은. 양희은님의 아침 이슬 노래를 들으면서 또 잠들고 또 일어나면은 친구들한테 전화 와 있고 왜 수업 안 들어왔냐. 그러면은 또 이제 저녁에 치킨 먹고 또 책 보다가 철학책 보고 막 이랬던 기억. 그리고 군대에서 야간 근무를 되게 반겨했다는 기억. 아 그리고 진짜 네. 그러면 야행성이네. 그 이후로 야간 알바를 계속하면서 맞아 편의점 알바, PC방 아 알바 맞아. 하면서 그리고 알바하지 않을 때도 제가 패턴이 있어요. 저녁 10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운동을 합니다. 강가를 걸으면서 막 너무 신나요. 그때가 제일 신나요. 이 인생에서. 요즘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만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저의 생활 패턴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성장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조금 알려드렸잖아요. 어떤 이전에 제가 어떤 인생의 뭐 고난 같은 걸 겪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렸잖아요. 네. 저는 저번에 어떤 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여된 것이라는 시에서 못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뭔가가 결여돼가지고 되지 못한 사람, 마음을 더하지 못해서 되지 못한 사람. 거기서 마음은 마음도 되고 엄마도 되는. 맞아. 저는 아래에서 태어났거든요. 자기 스스로 표현하기를. 그렇죠. 저는 아버지만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혀거세다. 그렇죠. 네. 혀꼬세인데 제가 네네네.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어미에게서 뭘 배우냐면은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네.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젓가락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가부장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아버지한테 예의를 배우고 어머니 그렇죠.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근데 보통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도 근데 꼭 가부장적이라기보다 그냥 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건 이제 가부장제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또 부모한테 뭘 가장 중요한 걸 배워야 되냐면은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절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에나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 뭐예요? 야 수업 시간 끝나고 화장실 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정해진 약속 시간을 정해. 그러니까 개인의 본능 같은 걸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맞아. 쉬는 시간 화장실을 가. 화장실 진짜 가고 싶으면 보내주되 웬만하면 참아라고 가르치거든요. 맞아. 요즘엔 또 그걸 보고 아동학대니 뭐니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우리 거북 선생 너무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간에게 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방법과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는 방법. 자, 이런 거를 배우고 또 어렸을 때부터 씻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갓난아기들 물에 넣으면 울거든요. 막 머리를 감기고 이러면은. 그리고 어렸을 때 맨날 엄마 아빠한테 듣는 얘기가 뭐예요? 양치하고자! 씻어! 들어오면 발부터 씻어! 손부터 씻어! 근데 저는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는 거의 한 교복을 6개월 동안 입고 다녔고 그래서 그 친구 중에 석준이라는 정석준? 그 친구가 저한테 막 냄새 난다 뭐 이런 말 한 적도 있어. 그래서 막 싸우고. 아니 걔 스타일이 그래요. 맞아. 걔 스타일이 그냥 팍팍 다 꽂는 스타일이라서. 니 솔직히 빨리 맨날 안 하지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막 둘이 막 쌍욕하고 싸우고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샤워를 거의 1년 동안 안 할 수도 있을걸요. 진짜요? 1년?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머리만 감고. 근데 그게 그런 그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을 못 배운 상태로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맨날 머리는 감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샤워를 하고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 샤워하고 방은 뭐 더럽긴 하지만 뭐 그래도 가끔씩 쓰레기는 내다 버리고 최소한 그 인간으로서의 모양을 가진. 네네네. 왜 웃으시죠? 상우랑 내기한 게 생각나가지고 이 순간 김상우라는 친구랑 이제 기훈이 집에 놀러 왔을 때 방에 어지럽혀져 있다. 그러면 이제 기훈이가 치킨을 사는 거고 제가 자판기였어요. 깨끗하면은 이제
상호가 이제 치킨을 사는 건데 상호가 이제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가 치킨 자판기였거든요. 기운을 잘 안다는 소리죠 상호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쓰레기도 내다 버리고 네네네. 그런 거를 나 홀로 배웠다는 얘기예요. 음. 어디에서? 새벽에서. 누구에게? 새벽한테. 아 여기서 나는 진짜 여기 여기. 오케이. 그리고 새벽을 통해 어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배운 거구나. 그렇죠. 제가 그게 있어요. 이건 자세히 말 안 드릴게요. 어렸을 때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네. 성적인 콤플렉스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적인 콤플렉스가 네. 성적인 말 그대로 섹슈얼한 그런 성적인 말고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인 앞에서 내 반팔 입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여름에도 긴 옷도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약간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 기숙사에 샤워실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없지. 거기서 씻는 방법을 배웠죠. 아. 앞뒤로 광명이 있을 때 씻지 못해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 없지만 사실 이 시 안에는 그 대상들이 나를 제외한 대상이 안에 있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당신에 배운 거는 단순히 욕구를 억누르고 청결을 유지하고 막 이런 것도 배웠고 새벽에서 이런 거 플러스 두 번째 연애 거를 같이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얼굴 없이 사람을 구분하는 법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수사적으로 말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소개팅했어. 근데 첫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의 뭐 말과 다른 걸 통해서 내면 이 사람의 내면과 성품과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거. 예, 계속 늘고 있어요. 맞아. 오케이. 정확합니다. 기분 좋고 오케이. 그러니까 얼굴 없이 사람을 구분하는 법이라는 거는 새벽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수사학적으로는 맞잖아. 그치. 새벽에 네, 저도 처음엔 바로 떠오른 건 그거였어요. 그렇죠. 새벽에 어둑어둑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걷다가 어렴풋이 비친 달빛에 비친 저 사람이 저 사람 어제도 걷던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든가 저 사람이 걸음걸이 아니면 뭐 하는 소리 막 이런 걸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 얼굴 없이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이걸 뜻함과 동시에 얼굴이라는 외면적 가치 말고 그것 말고 다른 어떤 무형의 것들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도 새벽에 계속 배웠다는 거죠. 책을 보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고 하면서 목소리 없이 냄새를 알아차리는 거. 목소리와 냄새는 다른 감각이잖아요. 맞아. 일종의 공감각적 표현이죠 이게 우리 흔히 수능에서 말하는.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동물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킹콩 얘기하잖아요. 네. 킹콩 알아요? 막 여자 예쁜 맞아. 섹시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도중에 킹콩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라는 게 주시적인 어떤 사운드 혹은 뭐 볼거리 이런 뜻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없으면은 인간은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내가 가르쳐 준 거는 그런 주시적인 소리, 야 여기 봐, 이거 들어봐, 이게 아니더라도 그 킹콩을 볼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을 횡행하면서 책을 보고 씻는 법을 배우고 사람과 얘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유를 노래하는 법을 배우고 시를 쓰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나의 내면 또한 좀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뜻이죠. 새벽이. 그렇죠. 누가 야 여기 봐라고 말을 해주지 않아도 냄새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 야, 쟤 똥 싼다. 하면 거기 가서 냄새를 맡잖아. 그치. 그럼 제가 똥을 싼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 야, 쟤 똥 싼다 말 안 하면 모르잖아. 맞아. 근데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청각적 주시가 없더라도 지금 이 교실에 한 명이 없네, 화장실을 갔겠네, 똥을 싸고 있겠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직관력.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죠. 새벽에. 그렇죠. 새벽에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도 배울 수 배워야 있는데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좀 뒤에 이제 밤에 혼자서 새벽이라는 스스로 세상에 하겠다. 그러니까 요 당시는 어머니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제게는 새벽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2연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1년은 당신이 내게 가르친 것이 당신이 내게 가르치다. 왜 가르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가르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는 그 밤의 그거기 때문에.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밤이 새벽에 가르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이 자아가 있다고 치면은 어둠이라는 어떤 디폴트 값이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렇게- 뭐 가렸다고 하면 되지. 그렇죠. 가렸다. 태양으로부터 딱 가렸을 때, 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새벽이라는 사람 그거에 의인화를 시켜보면은 당신이 내게 의도적으로 가르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아. 딱 가리고 여기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맞아.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당신에게 배운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의도를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배운 거. 다르네. 그렇죠. 덩달아 조용해지는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모두가 잠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위가 고요하면은 나도 조용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또 괜히 시끄럽게 떠들다 옆집 안 깨우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까치발 총총 걸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의 소음들이 가라앉으니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고 내 호흡이 덩달아 조용해지는 거. 덩달아 조용해지는 호흡. 그러니까 덩달아 조용해졌다는 얘기. 그 전에 이거보다 좀 더 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막 혼자서 떠들고 막 숨도 크게 쉬고 하다가 옆에 다 잠들었네. 불이 다 꺼졌네. 밤이 되니까 조용히 해야지. 하면서 나의 호흡이 덩달아 줄어드는 걸 보니 내가 살아있구나를 내가 배운 거고 등 뒤가 오싹해진 이야기 이거는 책입니다. 책.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책? 책을 많이 봤다는 얘기. 등 뒤가 오싹해지는 이야기가 책을 많이 봤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처용가라는 책을 보고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초용가? 그 신라 시대에 모릅니다. 딱 들으면 알 텐데 그 처용가. 어떤 처용이라는 사내가 아니, 산의 이름이 초용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다른 어떤 남자가 집을 나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자기 아내의 신발 말고 신발이 한 켤레 더 있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처용이라는 거야. 네. 그 남자 부르는 노래. 아니 그 남자를 쫓아내기 위해 부르는 거예요. 쫓아내기 위해. 그러니까 그 처용이 귀신. 아. 인데 그걸 이제 물론 현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보통 아랍인, 생목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가 굉장한 세계 무역 국정이었다는 거 나오는 설화가 이제 처용인데 우리는 그 처용가를 그 처용을 귀신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상하게 생겼고 이국적으로 생겼고 하니까 그 사람을 귀신으로 치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노래 이걸 처용인데 제가 그 책을 보고 한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와 귀신을 쫓으려면 얼마나 무서워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등 뒤가 오싹해진 이야기라는 거는 처용가 같은 책을 보고 그 책에 깊이 가면 그 책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실제인 것처럼 막 떨기도 하고 등 뒤가 오싹해지기도 하고 막 쳐다보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등 뒤가 오싹해진 이야기라는 거는 처용가라는 그 책을 읽었을 때 내가 그 처용가라는 특정 책에서 얻은 감명이 너무 깊어서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지 뭐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는 등 뒤가 오싹해지는 이라고 말을 했지만 뭐가 들어가도 돼요. 등 뒤가 따뜻해지는 이야기라고 해도 되고 그렇겠네. 뭐 사랑이 사랑스러워지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이것도 그 밤에 읽었으니까. 그쵸. 근데 차이는 뭐다? 당신이 내게 가르친 것은 당신이라는 자아가 햇빛을 가려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의도를 가지고 가르친 게 얼굴 없이 사람을 구분하는 것과 목소리 없이 사람 냄새를 알아차리는 방법이고, 내가 직접 수동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배운 거. 책을 보고 내가 알아서 조용히 하고 호흡을 조용히 하더라. 이게 1, 2형과 3, 4형의 차이. 확실히 차이 나.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한 것과 당신이 내게 가르친 거. 그렇지, 다르지. 그렇죠. 수동과 능동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나름 시인의 힌트를 넣어놓은 거예요. 당신이 어떤 앞뒤로. 사람이고 나는 그 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당신은 앞뒤로 밝은 광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당신은 밤 혹은 새벽이라는 말이고, 나는 그 속을 횡행하고 작업 화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왜냐면 그 시간에 당신한테 배우고 내가 당신이 가르치니까 내가 당신과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뭘 가르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배우려면. 그러니까 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냥 당신과 함께 이 새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힌트, 일종의 그거를 마지막 연에 넣은 거. 화살. Time flies like an arrow. 이거 그거. 화살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게 물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 네. 난 그 문장 때문에 이게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 고전역학에서 시간은 화살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말 중에 물리학이라든가 뭐 어디 여기저기서 온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화살이라는 비유법은 거의 물리학에서 처음 쓰였던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마지막에 이건 힌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어떻게 미숙한 몸만큼 청년에서 어른이 되었는지. 이것도 여 기운 나 자신을 그렇죠.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성장 과정에서 그 결여된 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새벽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읊조리는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 근데 이게 저는 이거 읽고 뭐가 생각이 났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요즘은 또 바뀌셨는데 겨울 되면은, 그러니까 여름에는 5시만 돼도 엄청나게 밝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겨울에는 7시가 돼도 막 어두운 맞아, 날도 어두워, 있고 동시쯤 되면은. 근데 아버지가 항상 엄청나게 빨리 주무시고 빨리 깨시는 패턴인데, 그래서 요즘 안 그러시네. 예전에 항상 아침에 산을 갔어.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저도 따라간 거죠. 아버지가 계속 가자 했는데 아버지가 내 운동시키려고 그랬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가다가 갔는데, 그러니까 아침인데도 겨울이라 가지고 한 6시 반쯤이었는데도 완전히 어두운 거죠. 근데 저희 이제 디산인데 거기 막 마땅히 막 불도 그렇게 없는데 약간 달빛이랑 살짝 이제 해가 뜨려는 그 빛으로 그냥 길은 터있으니까 보이니까 가는데, 이제 반대편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사람 얼굴이 딱 안 보여. 근데 뭔가 딱 오고는 있어. 근데 막 그 사람이 막 나 지나간다 이러면서 말도 안 해. 근데 사실 어느 정도 후각으로 지나가면 냄새는 또 맡아지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동달아 조용해지는 게 둘이 막 뭐라 말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게, 그때 본인은 살짝 무서운 그런 적도 있었다더라고요. 반대편에서 오는 게 먼지가 안 보이니까 내가 진짜 공포가 아니라 와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의문이 확 드는 그 상황. 그래서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좀 막말로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는 살짝 그 싹 지나가는 순간에 약간 움찔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그런 상황? 저는 그런 상황이 생각나더라고요. 재밌는 건 그 반대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반대편 사람도 나를 무서워하는 상대를 무서워하고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누구나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음. 옆으로 지나갔을 때 바람의 모양으로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알 수 있죠. 또 바람의 모양. 그러니까 키라든가 뭐 체형이라든가 냄새 이런 걸로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흡연자인지 비흡연자인지 아침을 먹고 나왔는지 먹고 나오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차릴 수 있죠. 보지 않거든. 그런 상황이라면. 맞아. 근데 진짜 좀 무서워. 약간 좀 그러니까 상상뿐이긴 한데 이 사람이 갑자기 칼로 막 찌를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알 수가 없어. 그게 등 뒤가 어떻게진 이야기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건 거라. 이렇게 딱 지나가는 딱 그 순간에 서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때 살짝 딱 오싹해지는. 그렇죠. 약간 요게 그런- 저에게는 처용가였지만 제가 처용가를 읽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마주치면서 지나가는 그 경험을 저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왜냐면 진짜 덩달아 조용하거든. 그 사람도 말 안 해. 우리도 나도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등산하다 보니까. 그렇죠. 음. 그 상황과도 되게 잘 어울리는 식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약간 좀 직역적이다. 약간 근데 지겨운데 되게 그거 좋아. 전혀 추상이 없는 느낌인데. 근데 하여튼 그게 떠올라.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나는 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산만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이 뭘 할지도 모르고 표정도 안 읽힌다. 약간 그런 그 새벽 등반의 경험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딱 갔는데 와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상상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무슨 행동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싹 지나가는 그새 딱 살짝 움찔해지는 약간 그런 거. 등 뒤가 오싹해지죠. 맞아. 싹 지나갔다가 갑자기 다시 내 쪽으로 와가지고 움찔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덩달아 조용해지고. 둘이 서로 아무 말. 아니 이것도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냥 딱 떨어져. 그러니까 저한테는 옆이 조용해지니까 나도 조용해져야지 하는 호흡이고 처용가에서 그 등 뒤에 귀신이 있는 것 같은 그 무서움 그거겠지만 이게 모두에게는 다른 경험일 거예요. 그래 맞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다른 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또 그렇죠. 있을 걸. 그런 것 같아. 다만 이제 저는 이 시를 직접 쓴 시인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말씀드린 것 뿐이고 누군가에게나 어느 다른 경험으로 올 수 있겠죠. 맞아. 이 해석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왜? 이게 더 말이 되네. 약간 근데 솔직히 이거 좀 말이 되긴 하는 것 같아. 어. 진짜. 진짜 덩달아 서로 오히려 말도 안 요 해. 두 개를 바꾸자. 등 뒤가 오싹해진 이야기와 덩달아 조용해지는 호흡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그 상황이거든. 진짜 동네 뒷산은 그렇게 막 잘 안 돼 있어서 불도 잘 안 돼 있고 맞아. 얼굴이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또 그쯤 되면 꺼요 슬슬 가로등을. 맞지. 전기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도 일단 제목은 없지만 일단 나에 대한 기운, 작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저 스스로의 경험. 내가 어떻게 어른이 되었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정신적인 성숙 혹은 뭐 이 지능의 발전 뭐 이런 걸 어떻게 이루어냈나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요 당시는 지금도 제가 항상 함께 하고 싶어하는 대상입니다. 제가 요즘은 좀 일찍 일어나는데 아마 조만간 두세 달 이내에 다시 새벽맨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여 작가님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새벽과 밤에 의해서 배움을 얻고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나름 또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훈이처럼 좀 뭐 우울증 이런 좀 아픈 사연이 많은 분들이면은 또 더욱이 더 많은 것을 기훈이보다 새벽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일찍 일어나는 종갈새형, 올빼미형 종갈새형으로 나눴을 때 뭐 인간을 그렇게 두 부로 나누는 거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연인과 헤어졌어.
슬퍼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새벽 1-2시까지 울다가 잠들었어. 그것도 새벽이 내게 뭔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 있죠.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나 홀로 어떤 감정에 지배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뭐 그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새벽으로 명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 당신이라는 맞아. 것을. 그렇죠. 광명. 횡행하던 건 그냥 이렇게 시간 앞으로만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사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냥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내가? 횡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횡. 아니 횡행하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사전에. 사전적 의미가 이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횡의 방향으로 행한다 그래서 횡행. 그냥 저는 그냥 말 원하는 대로 만들어 쓰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아마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 이건. 맞아. 네. 잘 봤습니다. 너무 좋은 시고 진짜 짧지만 또 강렬했던 그런 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할까요? 네. 여기까지. 이 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2가지의 시를 해보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